만화를 좋아하던 어린 학생이 동양화에 갔더니 선적인 거, 일필로 그린다라는 거, 그런 것들이 매료돼서 더 많이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 드로잉도 하는,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라이브 드로잉도 할 수 있죠. 근데 두렵잖아. 뭔가 틀릴 수도 있고, 물론 저도 긴장도 되지만 이건 내 무대인데 왜? 지금은 작가도 예술이 될 수 있는, 작품만 예술이 아니라 사람 자체도 예술이면 좋겠다. 그 행동 하나하나 발자취가 예술로 보여지는 게 좋겠다. 유쾌하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 홍원표입니다. 작가님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? 신년이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구상을 좀 하고 있고, 중국에서 IP 캐릭터 관련된 브랜드를 런칭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그 관련된 이미지들 작업들을 좀 초반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가님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하시고 네.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. 그럼 어떤 계기로 좀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지? 보통 기업이나 정부 관련된 일들은 딱딱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, 이 정책은 이런 거구나, 이 기업의 방향성은 이걸 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V 광고, 책 표지도 하고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, 상업적인 씬에서는 모든 걸 다 했다고 보면 돼요. 심지어 모델로서 출연도 한 적이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그들의 90% 맞춰진 틀에서 움직여야 돼서 그 과정이 좀 힘들어요.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이거 수정해 저거 수정해달라.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. 이거는 작가로서의 소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청의 소비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. 작가 브랜드를 가져야 그들이 요청이 오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넣어달라는 식으로 해서 작업이 지금은 훨씬 수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작가님만의 브랜드가 있으니까. 네. 그러면 그 전에는 약간 그 뭐 어떤 회사에 다녔었던 건가요? 회사 다닌 적은 없고 그 프리랜서로. 프리랜서로 석사 때까지 늘 동양화만 했는데 2001년도에 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. 혼자서 공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. 거기에 동양화 그림도 넣고 대부분 드로잉적인 그림을 넣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걸 보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상업적인 시장, 일러스트레이션 이쪽에도 내 그림이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때는 스타일이 한 두세 가지 있었는데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고 내가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드로잉적인 그림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지금의 스타일 같은 그림이에요. 그런 그림들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는 다 이제 손으로 하지 않았나요? 오직 다 100% 수작업들만 그죠, 올렸었고 예. 처음에는 저도 컴퓨터를 못 다루니까 그냥 사진 찍어서 디지털 카메라 찍어서 올리거나 스캐너 하나 사가지고 대부분 올렸죠. 근데 그거는 어차피 주는 건 원화를 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을 주는 건데 그럼 디지털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가져서 독학으로 포토샵, 일러스트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좀 했죠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거부감은 좀 없고 어차피 내가 그림 그리는 이유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게 이 방향이 맞다면 재료가 뭐가 되든 그냥 하면 된다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어가서 어느 순간 영상 작업도 직접 공부해서 전시할 때도 미디어 아트로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거 할 때 또 재미가 있습니다. 나한테 새로운 붓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바로 그 지점이죠. 그거를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. 일부러 막 쓰지도 않는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나의 작업에 유리할 것 같아,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해보는 거는 저는 완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를 계속 밑바탕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작업들이 컴퓨터로 넘어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리 손맛이라고 하죠. 네. 있는 거지 그게. 맞습니다. 그럼 바라바빠라는 그 캐릭터가 그때 나오게 된 건가요? 그때 클라이언트들이 주문하는 것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것만 그리면 재미없잖아. 그래서 바글바글한 그림들을 그릴 때는 늘 이런 캐릭터, 바라바빠 캐릭터를 넣었어요.
혼자만의 캐릭터였는데 아 몰래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로 아 클라이언트가 한 건 아닌데 그 안에 요구한 건 아닌데 그 안에 내가 이걸 쓱쓱 집어넣는 거지. 근데 별말 없어. 그럼 더 과감하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명력을 줘야 되겠다. 얘는 주인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리고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. 사실은 그때 생명력을 주는 방법은 저에겐 3가지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그림책. 글그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. 2번째는 웹툰. 그리고 3번째가 회화.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맘 먹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C대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파리를 가서 내가 이 상업적인 걸 계속 해야 되나? 상업적인 일이 내가 뭐 60대, 70대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? 막 고민할 때쯤에 모 기업에서 개인전 제안이 와서 고민을 좀 했죠. 잠깐만 개인전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수작업들이 거의 없으니까 몇 개월 준비해야 돼요. 몇 개월 동안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나의 비전은 이렇고 몇 개월 동안 내가 돈을 못 벌 수 있다. 그거 감안해 줄 수 있겠느냐. 일단 와이프가 나는 오빠가 하는 거 다 믿어줄 수 있다. 그래서 나의 가치를 믿어보고 한번 해보겠어 해서 모 기업에 개인전을 하게 됐죠. 제가 처음 상업적인 거 했을 때는 같은 씬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돈 보고 예술 하냐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애초에 학교도 늦게 들어갔지만 그림 그리는 목적은 내가 즐거운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돈이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지만 수익이 생기는 과정이 생긴다? 그거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. 그래서 지금처럼 작업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행복한 점이 있죠. 고마워요 되게. 어떻게 보면 갈래길이었잖아요. 네, 내가 네. 이쪽으로 계속 맞아요, 갈 맞아요. 거냐 네. 아니면 좀 더 미래를 투자를 맞아요. 할 거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놓치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회화 나의 뿌리기도 하죠. 그렇죠. 그 바탕으로 들어가서 이 상업적인 것과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. 그 생각을 해서 캐릭터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건 첫 번째 이름. 작가님의 브랜드를 만든 거지. 네. 그래서 상표권도 내고 그 이후에 바라바빠 관련된 걸로 상업적인 콜라보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다. 그리고 지금 AI가 다가왔잖아요. 저는 AI가 나와서 많이 상업적인 씬 힘들어졌지만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충분히 그거를 활용을 하면 또 다른 예술의 영역, 재미있는 무엇 하나의 테마가 나올 수 있겠다. 저같이 그림이 좋고 장르에 관계없이 애초에 미대를 간 것 자체가 전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림을 유쾌하게 유희로서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것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그냥 장난감, 재료예요. 기업이랑 콜라보도 많이 했잖아요.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지금 하는 작업과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좀 많이 다르긴 하죠. 기업도 있지만 정부 부처도 있는데 행안부랑 같이 작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연락이 와서 국민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림으로써 풀어내서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공익적인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일반 작가가 그런 공익적인 거를 할 일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작업을 넘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구나. 그런 또 보람도 있고 인천에 인스파이어 호텔이 있어요. 되게 크죠. 그곳에서 저한테 콜라보 요청이 왔어요. 근데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공간을 보여주면서 작가님 작품을 사이즈 10m, 높이 한 뭐 몇 메타 이렇게 한번 넣고 싶은데 작업 가능하느냐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작업실에서는 10m짜리가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 드로잉이 장점이잖아요. 나 현장에서 작업하겠다. 오. 괜찮겠느냐. 어.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작가님 괜찮으시겠어요? 더 좋죠. 그래서 한 1200호 정도 되는 사이즈를 설치한 다음에 작업을 했는데 그 작품은 지금 이제 소장이 되어 있죠. 그대로 거기에? 그대로 소장이 되어 있고 직원들도 막 와서 뭐 라이브로 막 뒤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신기해하면서 저는 그런 반응들이 재미있죠. 더 좋고. 혼자서 그릴 때는 그치. 그냥 나의 작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신기한, 재미있는 스케치도 없이 그림을 그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콜라보 자체가 그런 상업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대중들과 밀접하게 관계성을 맺고 네. 그러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사실 그 계기가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엄청 매력적이고 네.
뭐 작업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성격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다 잘 어울리지 않나. 어떻게 보면 진짜 작가님하고는 딱 맞는 느낌 같아. 처음부터 딱 맞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옷을 잘 입은 거지. 네, 네. 작가님이 만일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밖을 못 나가겠지만 작가님이 그래도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사실 생각만 가진 작가들도 많거든요. 네. 그거 해야지, 네. 해야지.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. 봤을 때는 작가님이 직접적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. 행동으로 옮기는 게, 그러니까 저도 부지런한 편은 아니지만 생각한 게 있으면 그래도 행동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편이에요. 한 발자국이 어렵지. 그렇죠. 사실은 그 이후는 자동적으로 굴러갈 때도 있어요.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작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면 한 발자국 정도 움직여주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질 때도 있다. 그런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. 맞습니다. 네, 네. 네. 그래야 뭐 변하지.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자체도 상당히 유쾌하잖아요. 네. 어렸을 때 성격도 좀 그랬었나요? 이거는 부모님은 진짜 모르세요. 우리 집이 좀 엄격해서 폭발은 밖에서 했지.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착한 아들. 조용히 그냥 착한 아들 그냥 조용히 있었고 초등학교 때 장난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매일 만화 그리고 애들 그려서 주고 또 운동도 곧잘 해가지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 좋아하고 성격적으로는 밝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이런 친구긴 했죠. 그러면 원래 그림을 좋아했었군요, 어렸을 때. 어릴 때부터 늘 만화를 그렸고 만화책을 보면서 저는 맨날 감탄했어요.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스토리도 재미있지? 제가 드로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화는 보통 흑백으로만 나뉘잖아요. 맞아. 그리고 드로잉적인 선적인 거고 거기에 매료가 된 게 아닌가. 만화를 좋아하던 어린 학생이 동양화에 갔더니 물론 채색화도 있지만 저에게 매료를 시킨 건 드로잉이었죠. 선적인 거, 일필로 그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매료돼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지금은 라이브 드로잉도 하는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라이브 드로잉도 할 수 있죠. 근데 두렵잖아. 그치. 뭔가 틀릴 수도 있고 많은 시선들이 봤을 때 떨리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못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저는 이건 내 무대인데 왜? 그래서 그런가 큰 무대에서도 많이 좀 드로잉 했잖아요. 엠넷 카운트다운 인 프랑스라고 거기 VIP 존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초청돼서 라이브 드로잉을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두바이랑 인도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 마이 소울 그런 홍보 목적인 걸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로잉을 좀 선보이고 했죠. 재밌어요. 그런 것들이 꼭 전시장에서만 있는 게 퇴화가 아니다. 네네. 얼마든지 쇼적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다. 그렇죠. 저는 이제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. 내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나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? 그거는 또 좋지 않다라고 보죠, 개인적으로. 그 결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즐겁게 작업하는 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뿌리를 잊지 않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전 때도 바빠이즘이라고 하는 바라바빠에 바빠하고 이즘을 붙인 게 유쾌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작가도 예술이 될 수 있는 작품만 예술이 아니라 사람 자체도 예술이면 좋겠다. 그 행동 하나하나 발자취가 예술로 보여지는 게 좋겠다. 감정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유쾌하거나 밝거나 물음표가 있거나 저 캐릭터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지?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게 저에게는 예술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술은 사실은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. 뭐 흔히 말하는 사치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술 없이는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약간 숨구멍처럼. 진짜.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80% 90% 인생이 있을 때 그 10%가 채워질 때 그게 예술이 채워질 때 완벽하지 않을까?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삶을 가다가 가끔 픽 웃을 때가 있잖아. 뭔지 모르지만 아. 갑자기 웃음이 날 때. 맞아요.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음. 제 캐릭터들이 이러고 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파한대소를 막 보면서 깔깔깔 웃는 것도 행복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픽 픽 웃을 때 그때가 정말 여유 있는 그렇죠. 시간과 웃음 아닐까. 우리의 약간의 그 거품이 좀 빠질 때 바람 빠질 때 아니야? 그런 것처럼. 네.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이런
작업들 예술을 하고 있구나. 나에게 그런 여유가 있구나. 한가로운 토끼도 아까도 나왔지만 바쁜 생활 속에도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겠다. 그게 예술이 빠져서는 안 된다. 우리가 하는 이유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. 네, 네. 이제 이렇게 또 작업실에 와가지고 또 네.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작가님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유쾌주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도 같이 좀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너무 좋죠. 왜냐하면 캐릭터가 네네.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유쾌함을 전파 전염시킨다. 그치, 좋은 그치. 의미니까 작품으로도 네네. 그렇게 전파시킬 수 있지만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네네. 전파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영광이죠.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그런 게 잘 전달되는 아 그렇군요. 네, 느낌도 아, 있고 좋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앞으로 작가님의 그런 행보도 응원하고 네네. 네, 좋은 의미에서 저도 네, 응원하겠습니다. 그런 네. 의미에서 제가 네. 오늘 작가님 느낌으로 한번 얼굴을 그려봤습니다. 네, 자 이렇게. 오. 일필 잘 그린다. 네, 아까 그 일필휘지 너무 중요해서 저도 오, 이 싹싹. 네, 오, 네. 나 같다. 네, 네.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오. 네, 네. 아무튼 이제 말을 편하게 할까? 그럴까? 반갑다 친구야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